최대 최소. 이것도 암기해서 풀어도 되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자 이렇게 원이 있는데 원 위에 무수히 많은 점이 있겠죠. 당연히 원이 있으면 중심이 있었을 거고 근데 원밖에 한 점이 또 있대요. 뭐 A라는 점이 있었다 해봅시다. 자, 이 점에서 이 원까지 거리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랑 가장 먼 거리는 어딜까? 이걸 생각해 보래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그거 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보면 알 수 있냐?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반드시 이 원의 중심을 연결을 했을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 거리가 무조건 최소가 될 수밖에 없고 이 거리가 최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따라서 최소는 어떻게 구하냐? 원의 중심과 이 점 사이 거리를 구해요. 우리 점과 점 사이 거리 D 구할 수 있죠? 거기서 반지름 R을 빼주면 최소, 반지름 R을 더해주면 최대가 되겠지? 이걸 암기한다는 생각보다 상식적으로 당연하겠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죠? 해서 26번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점 A 사이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그래서 딱 이걸 봤을 때 바로 떠오르면 좋겠지만 만약에 바로 안 떠오른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직접 그림 한번 그려보라는 거야. 0,0인 원이 있는데 이 밖에 A란 점이 있대. 12,5가 그래서 A란 점과 이 원 2를 움직인 점 P 사이 거리 최대 최소를 구하라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이렇게 딱 이었다면 여기가 P가 됐을 때 이 거리가 최소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가 P가 됐을 때 이 거리가 최대가 되겠구나. 그럼 최소는 어떻게 구할까? 원의 중심과 A 사이 거리, OA의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 R을 빼면 될 것 같고 최대는 OA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 R을 더해주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구하면 되냐? OA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루트 빼서 제곱 더하기 빼서 제곱 그러니까 루트 169 따라서 13 그러면 최소는 13에서 뭘 빼냐? 반지름을 빼라 했는데 여기 보니까 반지름이 루트 110이죠? 그러면 당연히 최대는 13에서 반지름 루트 110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알파와 베타를 구했습니다. 알파와 베타를 곱하래요. 둘이 곱하라. 합차 공식. 그래서 169 빼기 110. 그래서 답은 59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27번. 원 위의 점 P와 원점 O에 대하여 OP 길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그럼 똑같은 문제죠. 그러면 저 원의 중심 좌표를 먼저 구해야겠네요. 부호 바꾸고 절반, 부호 바꾸고 절반. 따라서 중심 좌표는 3,1. 반지름 바로 나와야 되죠. 반지름 중심 제곱 빼기 상수항. 그러니까 반지름은 루트 4, 2네요. 그러면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하자. 그럼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하냐? 일단 중심하고 원점 사이 거리를 먼저 구해야겠지? 그래서 D를 먼저 구하자. D는 루트. 원점이 0,0이니까 어쩔 수 없이 3제곱 9, 1. 그래서 D는 루트 10이죠. 그래서 최대값은 루트 10
더하기 2. 최소값은 루트 10 빼기 2. 둘이 곱하라 했으므로 합차 공식에 의해서 10 빼기 4. 그래서 6. 됐죠? 그럼 만약에 27번에다가 서브 문제 하나 더 만들어 봅시다. 자, 27번에다가 서브 문제 하나 더 만들어 볼 건데, 그게 뭐냐면, OP의 길이가 자연수가 되는 점 P의 개수는 몇 개였을까요? 자, 이렇게 문제 한번 만들어 봅시다. 27번에다가 OP의 길이가 자연수가 되는 점 P의 개수는 몇 개였을까요? 27번 똑같은 문제다. 이것만 더 추가했습니다. OP의 길이가 자연수가 되는 점 P의 개수. 선생님, 어떻게 OP의 길이가 자연수가 되는 점 P의 개수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자, 원이 있죠, 지금? 원 밖에 한 점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구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최소값이 루트 10 빼기 2란 걸 얻어냈고, 최대값이 루트 10 더하기 2란 걸 얻어냈어요. 근데 루트 10 빼기 2, 루트 10이 약 얼마죠? 3점 얼마죠? 그럼 3점 얼마에서 2를 빼니까 이게 약 1점 얼마란 거고, 그럼 요거는 3점 얼마에서 2점 얼마 더 있으니까 약 5점 얼마란 거네? 그럼 뭐냐? 최소가 1점 얼마면 여기 어딘가에 길이가 2가 되는 점 하나가 있겠죠? 5점 얼마니까 여기 어딘가에 길이가 3이 되는 거 있을 거고, 여기 어딘가에 길이가 4가 되는 게 있을 거고, 여기 어딘가에 길이가 5가 되는 게 있겠지. 그 말은 이쪽에 길이가 2가 되는 점, 3이 되는 점, 4가 되는 점, 5가 되는 점, 4개가 존재한다면 이쪽도 똑같이 길이가 2가 되는 점, 3이 되는 점, 4가 되는 점, 5가 되는 점 똑같이 4개 존재하겠죠. 따라서 OP의 길이가 자연수가 되는 점 P의 개수는 8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었다. 이런 식의 문제가 아마 이 유형이 더 심화 유형으로 나올 수 있겠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최소하고 최대를 알는데 당연히 최소가 1점 얼마고 최대가 5점 얼마면 양 사이드에 2, 3, 4라는 게 2, 3, 4, 5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응용력을 많이 키워줘야 된다. 자, 28번. 원 위의 점 P와 다음의 최대값을 구하라라고 하는데, 자, 이걸 보고, 이게 뭐다라고 지금 딱, 솔직히 2, 30초 안에 안 떠오르면 평면좌표 공부가 진짜 많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아니면 다 까먹었거나, 이제 결론적으로. 시간이 오래돼서. 이걸 딱 보고, 루트 a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7의 제곱. 이거 뭔데? 라고 안 나오면, 이제 오늘 집에 다시 가서라도 평면좌표 다시 공부해야 돼요. 이제, 시험, 짧게는 4주, 길게는 5주, 6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a, b하고 마이너스 3,7 a, b와 마이너스 3,7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고 있는 식이잖아. 루트 빼서 제곱 더하기 빼서 제곱이니까. 아, 이게 a, b와 마이너스 3,7 사이 거리를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이제 이거지. 원 위의 점 P. 그러니까 이 a, b가 P야. 이 마이너스 3,7은 원 밖의 한 점이겠지. 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원이 있어. 중심좌표가 3, 마이너스 1인 원이로운 원이 있고 이 원 위에 P가 있어.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마 3,7이 있는데
이 사이 거리. 이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쭉 연결해서 여기가 P가 됐을 때 이 거리는 최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고 27번, 26번 문제랑 똑같은 문제다라는 것을 알아내야 된다. 그럼 이제 뭐부터 구하면 되냐? 이 D부터 구하면 되잖아. 루트 빼서 제곱. 그래서 얼마냐면 루트 100 나오네요. 그러면 10이네요. 10. 그러니까 원의 중심과 이 점 사이 거리가 10이에요. 이제 거기다 뭐만 해주면 되냐? 반지름만 더해주면 최대가 되겠죠. 따라서 최대 값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10에다가 반지름 4를 더해준 14가 답이 되겠다. 그러니까 28번처럼 평면 좌표에서 배웠던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의 표현 방법을 이용해서 27번, 26번과 같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래서 원방이 어려운 이유는 생소한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당연히 우리는 공부를 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겠죠? 자, 이번에는 29번. 두 점이 있고 원이 있고 원이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PAB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건 또 어떤 문제일까? 자, 이렇게 원이 있대요. 그리고 원 밖에 이렇게 두 점이 있대요. 아니, 두 점을 이은 선분이 있어요. 자,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 당연히 원이 있었으니까 원의 중심 뭐 O가 있었겠죠? P는 어디 있냐? P는 원 위에 있대요. 그럼 내가 P가 만약 여기 섰다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서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래요. 근데 이 삼각형 넓이가 가장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딱 보니까 A하고 B가 고정되어 있다면 밑변이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럼 밑변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넓이가 최소가 되려면 당연히 뭐가 최소가 돼야 되냐면 높이가 최소가 돼야 돼. 높이란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이게 높이가 되겠지. 그럼 P가 어디 있었을 때 최소가 될까? 이렇게 해서 여기 어딘가에 이런 식으로 점점 높이가 더 작아졌을 때 넓이가 최소가 될 수 있겠지. 그럼 이 높이가 최소가 된다는 건 어떻게 잡아낼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수선을 내려.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수선을 딱 내리게 되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이 P가 됐을 때 이 점이 P가 됐을 때 이 삼각형의 높이는 최소가 되니까 당연히 이 삼각형 넓이는 최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도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점 P가 어디 있었을 때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가 점 P가 된다면 이렇게 해서 삼각형의 높이가 가장 제일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가 점 P가 됐을 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PAB 넓이의 최소와 최대를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최소는 어떻게 구하냐? 먼저 원의 중심과 이 직선까지 거리를 먼저 구해야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할 줄 알아야 되냐? 두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두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 3,0하고 1,-2를 지나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 지금 10초, 20초 사이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이 머릿속에 안 떠오른다면 이것도 직선의 방정식을 공부를 너무 안 한 거죠. 자, 직선 나오면 딱 두 가지에 집중해라. 기울기.
x의 증가량 2분의 y의 증가량 2. 그래서 기울기는 1이네요. 지난 점은 뭐 3,0도 있고 이것도 있으니까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겠죠? 지난 점은 많으니까. 그럼 따라서 저 직선의 방정식은 y는 1, x-3 더하기 0. 따라서 y는 x-3입니다. 라고 해서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y 이항시켜서 x-y-3은 0이다. 이게 이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뭘만 구하면 되냐?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점직거리. 그럼 이 원의 중심은 어디냐? 이걸 보면서 찾아내야죠. 부호 바꾸고 절반, 부호 바꾸고 절반. 그러니까 이 중심의 좌표는 1,2네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야죠. 거리 D는 해서 점직거리 공식을 쓸 건데 5초 안에 이 점직거리 공식이 또 생각이 안 난다면 공부를 또 너무 안 한 거죠. 점직거리 공식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2분의 절대값 1 곱하기 1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그리고 상수 그러면 루트 2분의 4 따라서 유리화 시켜주면 2 루트 2 그러니까 이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2 루트 2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최소값 이 최소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했더니 점직거리 2 루트 2에서 반지름을 빼주면 되죠. 그럼 반지름 또 어떻게 구하냐? 아까 이게 중심이었으니까 반지름은 루트 중심 제곱 빼기 상수항 1이네요. 그러니까 반지름 1. 그러면 이 최소값은 2 루트 2에서 2를 뺀 거죠. 2 루트 2에서 2를 뺀 겁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되냐? 이게 높이가 되겠죠. 밑변은 두 점 사이. 루트 빼서 제곱 4. 빼서 제곱 4. 따라서 2 루트 2가 밑변. 2 루트 2가 밑변. 그럼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래서 루트 2 분배시켜주면 답은 4 빼기 루트 2.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죠. 됐죠? 이번엔 30번을 가지고 똑같은 문제 원을 움직이는 점 P와 두 점에 대해서 삼각형 PAB 넓이의 최대 최소 자 이것처럼 이제 최대 최소를 다 구하라 문제죠. 자 똑같이 분석 한번 해보면 이겁니다. 자 이렇게 원이 있어요. 자 이제 그림에다 바로 표현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원의 중심 있죠? 부호 바꾸고 절반하니까 5,0이 중심이네요. 부호 바꾸고 절반 y는 없으니까 자 반지름은 루트 중심 제곱 빼기 상수항이니까 9 그래서 반지름은 4네요. 자 이제 이 원밖에 A란 점 마상, 2가 있고 B란 점 마상, 8이 있네요. 자, 좀 더 정확하게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좀 더 정확하게, 그 말은 그냥 그림을 좀 더 좌표 평면에다가 있어 보이게끔 하고 그려볼게요. 아까 이 중심 좌표가 뭐였죠? 5,0 반지름은 4 그러니까 여기 중심 좌표가 5,0 반지름이 4니까 그럼 여기 1이고 여기는 뭐 9였겠네. 그리고 A란 점이 마이너스 3,2 여기가 A란 점
마이너스 3,8 같은 라인에 있죠. 여기가 B란 점이 되겠지?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이렇게 두 점을 연결해서 선분을 만들 거야. 왜? 이게 밑변일 거니까. 그러면 이제 P는 어디 있어야? 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딱 그어봤을 때 여기가 P가 되면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소리예요. 그죠? 그럼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있었을 때 넓이가 최대 최소냐? 똑같아요. 밑변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높이의 최대 최소가 삼각형 넓이의 최대 최소를 결정할 건데 지금 원의 중심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 선생님 여기서 어떻게 여기다가 파란색에다 수선을 내려요? 수선 못 내리지. 그럼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봐요. 이런 둔각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이게 밑변이면 여기서 이쪽으로 수선 안 내렸죠. 밑변을 연장해서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이걸 높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 원의 중심에서 이걸 연장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연장했다 생각했을 때 요렇게 갔을 때 요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결국 여기가 P가 됐을 때 삼각형이 요렇게 그려지면 이게 넓이가 가장 최소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마찬가지 요렇게 연결해서 여기가 P가 됐을 때 이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분석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림으로 풀었냐? 이렇게 딱 그림으로 풀면 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뭐 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파란색이 Y축에 평행하니까. 그럼 이 밑변의 길이는 8에서 2를 빼니까 6이죠. 6. 밑변은 6. 그럼 높이는 이거. 여기가 마3이고 여기가 1이었으니까 높이는 4. 최대 높이는 마3부터 9까지니까 12. 이렇게 구해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때로는 그림을 그리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뭐라 막 이런 것들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넓이의 최소값은 6 곱하기 4 나누기 2 12. 최대값은 6 곱하기 12 나누기 2 36. 그래서 삼각형 넓이의 최대는 36, 최소는 12. 둘이 더하라 했으니까 48이라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다 또 서브 문제 만들어 볼게요. 넘기지 말고. 자, 서브 문제. 삼각형 PAB의 넓이가 자연수가 되는 똑같아요. 점 P의 개수는 몇 개였을까요? 삼각형 PAB의 넓이가 자연수가 되는 점 P의 개수는 몇 개였을까요? 이렇게도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온 밖과 한 점과 원이의 점 사이 거리의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그 사이 거리가 자연수가 되는 점 P는 몇 개였습니까? 그거 했던 방법하고 똑같아요. 자, 최소가 12고 최대가 36입니다. 그 말은 뭐냐? 여기만 간단히 지으면 결국 여기가 됐을 때 최소 12가 나오지. 여기가 됐을 때 최대 36이 나와. 그러면 여기 어딘가가 됐을 때 13이 나오게 되는 게 있겠죠. 여기 어딘가에서 14가 있겠지. 그 말은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최대 13부터 35까지 나온 게 만드는 점이 있을 거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 만들었을 때 이 삼각형 넓이가 13이 되는. 왜? 최소가 12니까. 그럼 13부터 35까지 몇 개? 13부터 35까지 23
3개. 23개. 그럼 반대쪽에도 23개. 왜? 13 여기만 있어? 여기도 있겠지? 어차피 높이만 똑같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23개, 여기 23개. 그리고 최소, 최대도 정수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럼 23개, 23개, 최소 하나, 최대 하나. 그래서 48개. 이렇게 답을 맞출 수도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원방 문제는 상당히 그림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고, 이렇게 막 다른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응용을 많이 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문제 하나만 딱 풀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풀 수 있냐? 이게 아니야. 거기서 이제 더 계속 더 나가고 더 나가고 더 나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체크해주고. 그래서 이번엔 또 31번을 보면 원위에 두 점이 있대. 이번엔 원 위에 두 점이 있대. 그림도 나와 있어요. A하고 B가 이렇게 원 위에 있대. PAB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원위의 점 P와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이 문제는 이제 더 응용시킨 거야. 일단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점 P를 구하고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 말은, 자, 일단 A하고 B는 고정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을 거냐면 중심이 있겠지? 자, 중심은 마이너스 8,6이네요. 요렇게 해서 이 마이너스 8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가 중심이란 소리네, 지금? 그러면 P는 어디 있어야 되냐? P는 요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는 이 AB의 수직이 요렇게 수직이 됐을 때 원의 중심 반드시 지나고 있어야 돼요. P가 여기 있었을 때 이 원의 넓이는, 아니, 이 삼각형의 넓이는 최대가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점 P의 정체를 알아냈어요. 아, 점 P는 저기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삼각형의 최대 넓이가 아니야. 뭘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냐? 점 P와 원의 중심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말 그대로 이 빨간색 직선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딱 이걸 읽어보니까 이 문제는 원의 방정식을 이용한 직선 문제인 거야. 솔직히 이 원은 이제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리는 이 직선 구하는 거야. 그럼 이 직선을 구한다. 항상 두 가지에 집중하라 했죠? 항상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생각하면 무조건 두 가지에 집중을 해요.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 이미 뭐 중심을 지나라 했으니까 지나는 점은 마이너스 8,6. 이미 지나는 점을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뭐만 하냐?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자, 기울기를 구하려면 점을 하나 더 찾아도 돼요. 그러니까 뭐 P란 점을 진짜 찾아버려도 돼. 아니면 막 위치관계, 평행, 수직 막 이런 관계를 보는 거지. 그래 딱 보니까 뭐가 있냐면 여기에 무슨 표시가 있냐면 수직 표시가 있죠. 여러분들 없지만 나는 아까 이렇게 내리면서 내가 수직 표시했어요. 왜? 그래야 넓이가 최대가 되니까. 그래야 이게 높이가 최대니까. 그래서 이 수직 표시를 하는 순간 수직? 그럼 이놈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잖아, 일단. 그래서 이놈의 기울기를 구하면 x의 증가량 분의 마이너스 10, y의 증가량 마이너스 10. 기울기가 1이네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그러면 당연히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이 빨간색의 기울기는 수직 조건에 의해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끝났네.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8 더하기 6 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2. 둘이 더하라 했으므로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방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직선의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이제부터는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2차 함수, 포물선의 방정식, 뭐가 섞여서 나올지는 몰라요. 됐죠? 그래서 원방은 특히나 진짜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진짜 딱 10문제씩 해갖고 몇 개 주도 않는 그 숙제 꼬박꼬박 잘 해야 돼요. 자, 이번에는 자취의 방정식. 그 어렵다라고 하는 자취의 방정식이 또 나옵니다. 자취의 방정식은 이미 푸는 방법 어제 해서 알려줬어요. 구하려고 하는 점을 x, y로 놓고 x, y의 관계식을 잡는다. 끝. 모든 자취의 방정식은 다 그렇게 풀어요. 내가 구하려고 하는 점을 x, y로 놓고 x, y 관계식을 구한다. 근데 그 중에 수학자인 아폴로니오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마. 요거는 내 방법대로 하면 쉽게 구할 수 있어 라고 알려준 게 아폴로니오스의 원입니다. 그럼 아폴로니오스라는 수학자는 어떤 원을 발견한 거냐? 1번이에요. 두 점 A, B에 대하여 AP 대 BP가 항상 M 대 N으로 일정한 거야. 항상 AP 대 BP가 M 대 N으로 일정한 이 점 P의 자체는 무조건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구나 라고 알아낸 게 아폴로니오스의 원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자, A하고 B가 이렇게 있어요. A점과 B점이. 근데 아폴로니오스는 이제 뭘 본 거냐면 항상 A하고 B, AP 대 BP가 M 대 N으로 일정하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P라면 AP 대 BP가 항상 M 대 N으로 일정하대. M 대 N이라는 문자가 좀 보기 힘들면 그냥 2 대 1로 일정하대. 그럼 선생님 2 대 1이 되는 점이 여기 하나밖에 없겠니? 아니야. 2 대 1이 되는 점은 여기서부터 2 대 1. 여기가 P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만 있냐? 아니야. 2 대 1.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2 대 1. 그러니까 이런 점 P를 모아보니까 결국 뭐가 되더라? 이런 원이 되더라. 이런 점 P를 모아보니까 이런 원이 되더라. P에 나오겠지만 이런 원이 되더라. 그럼 이런 원이 됐는데 특징이 뭘까? 봤더니 이 점하고 이 점이 특징이 있었던 거야.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A하고 B를 2 대 1로 내분하는 점, 2 대 1로 외분하는 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 되더라. 그러면 우리 지름의 양 끝점을 구하면 지름의 양 끝점을 이용해서 요거의 중점을 구하면 그게 원의 중심이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쉬웠잖아. 그래서 이 아폴로니오스요는 외워두는 게 진짜 좋아요. 항상 이렇게 나와요.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2 대 3인 자취에 오는 거야.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1 대 2.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5 대 3.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항상 거리의 비가 일정하게 나오는 이 점의 자취. 이건 아폴로니오스의 원입니다. 그럼 아폴로니오스의 원이라는 걸 딱 알았으면 바로 뭐 하냐? 두 점을 2 대 3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2 대 3으로 먼저 내분.
눈을 감겠죠? 4분이니까 더하기. 반드시 2부터 가고 4 빼기 9. 6 더하기 9. 따라서 내분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3. 이제 외분. 또 눈을 감겠죠? 2에서 3을 빼니까 마이너스 1. 3에서 2 빼지 마요. 큰 수에서 막 작은 수 뺀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무조건 2 대 3이면 순서대로 가니까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 2부터 가겠죠? 4 빼기 마이너스 9. 6 빼기 9. 따라서 외분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3,5. 5? 3. 마이너스 13,3.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아폴론 이오스 이온을 애웠다는 가정하에 이 두 점이 지름의 양끝점이 된다. 그러면 중심좌표는 이 두 개의 중점이죠.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그래서 중심좌표는 마이너스 7,3이 됩니다. 라고 알아낼 수 있어야 되죠. 이게 아폴론 이오스의 원입니다. 자, 33번 한 번 더. 두 점으로부터 거리 B가 3대 2인 점 P. 두 점으로부터 거리 B가 3대 2인 점 P. 이 점 P는 원입니다. PAB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 P를 먼저 찾아내야 되죠. 딱 보니 아폴론 이오스잖아. 3대 2. 거리 B가 3대 2.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아폴론 이오스의 원이란 걸 까먹었을 때를 대처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치 문제죠. 항상 거리 B가 3대 2인 점 P의 자치. 그걸로 가봅시다. 그럼 자치 방정식 항상 어떻게 구하라 했냐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점을 x, y로 놓으라 했죠. 그러니까 왜 아폴론 이오스의 공식을 외워야 되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야. 내가 구하려고 하는 점을 x, y로 놨어요. 그럼 이제 관계식 잡아야 되지. 관계식이 뭐냐? A, B로부터 거리 B가 3대 2. 그 말은 AP 대 BP가 3대 2란 소리구나. A로부터 B로부터 거리 B가 3대 2. AP 대 BP가 3대 2. 비례식 나왔으니까 내형의 곱은 외형의 곱과 같다를 이용하면 3BP는 2AP가 성립한다 소리구나. 자, BP 루트 나와요. 그래서 이대로 양변 제곱. 그러면 9BP 제곱은 4AP 제곱이 성립한다 소리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 줄 거야. 9 BP B광 P 제곱이니까 루트만 없어요. 빼서 제곱 x-3의 제곱 더하기 y에서 0 빼니까 그냥 y 제곱. 이게 9pp 제곱이 4 ap 빼서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정리 한 다음에 9 이하 9x제곱 마이너스 6954x 플러스 9981 더하기 9y제곱 전기한 다음에 4분배 4x제곱 플러스 16x 플러스 16 플러스 4y제곱 이하 그러니까 5x제곱. 자, 일부러 이제 순서대로 y제곱부터 쓸 거예요. 그래서 5y제곱 16x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70x y는 없네요. 16 넘어오니까 플러스 65는 0. 그래서 5로 약분.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13은 0.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XY의 관계식이 만들어졌는데 관계식을 만들고 놓으니까 뭐가 됐냐? 원이 되었죠? 이게 원의 방정식이잖아. 그래서 진짜 중심좌표 구해보니까 중심좌표는 뭐냐? 7,0. y는 없으니까. 반지름은 루트 중심제곱 빼기 상수항 루트 36 반지름은 6. 이렇게 해서 이 점 P는 뭘 나타냈냐면 중심좌표가 7,0이면서 반지름이 6인 원을 나타내고 있었대요. 반지름의 중심좌표가 7,0이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문제는. 이제 이 점 P에 대하여 삼각형 PAB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럼 이미 딱 이 뒤에 보는 순간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문제가 있네요?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림으로 한번 표현 한번 해보면 자, 중심이 7,0 반지름이 6 뭐 이런 원이 있겠죠? 이런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0 그리고 3,0 반지름 6이면 여기가 1이겠죠? 길이가 6이니까 그럼 여기 어딘가에 3,0이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A점과 B점이 있죠. 자, 점 P는 어디냐? 지금 이것들이 다 점 P야. 왜? 내가 지금 점 P로 자체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것들이 다 점 P인데 점 P가 어디 있었을 때 삼각형 넓이는 최대가 될까? 이것들이 다 점 P인데 점 P가 어디 있었을 때 만약 여기 그럼 이렇게 하면 이게 삼각형인데 그렇게 따진다면 점 P는 어디 있었을 때 넓이가 최대가 될까요? 점 P가 어디 있었을 때 여기 어딘가인 것 같은데 어딘가 있었을 때일까요? 그래서 그걸 알고 싶으면 뭘 해야 되냐? 중심좌표에서 이렇게 그어놔야 되죠. 왜? 이게 높이거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 때? 여러 개 됐을 때. 여러 개 됐을 때 이 삼각형 넓이는 최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 삼각형. 왜? 밑변은 이미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높이가 최대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밑변의 길이는 5가 되고 높이는 당연히 이 원의 반지름 6이 됐을 때 넓이는 최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답은 15.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원방하고 지금 문제 보면서 알겠지만 삼각형의 넓이 최대 최소에 관련된 것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죠. 맞아요?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서브 문제 하나만 더 추가하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서브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참고로 더 알려주는 문제는 분명히 더 많이 모의고사나 학교 시험에서 은근히 등장했기 때문에 그걸 내가 기억했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삼각형 PAB 넓이의 최대를 물어봤잖아. 각 PAB가 최대가 되는 점 P.
뭘까요? 어디 있을까요? 각 PAB가 최대가 되는 점 P에 대하여 AP의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다 해봅시다. 각 PAB가 최대가 되는 점 P에 대하여 AP의 길이를 구하세요. 자, 분명히 이거는 지금 두 개 딱 구별해요. 요거는 이 점 P는 삼각형 PAB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점 P입니다.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각이 최대가 됐을 때야. 각이 최대가 됐을 때. 어디 각? 이 각. 이게 최대가 되려면 지금 딱 봐도 알겠지만 P가 살짝 옆으로만 나와도 각은 커지죠? 그러면 이 점 P가 어디 있었을 때? 봐봐, 여기가 딱 각이니까 점점 이렇게만 오더라도 점점 각은 더 벌어지고 있잖아? 점점 벌어지고 있죠? 더 벌어지고 있죠? 더 벌어지고 있죠? 넘어가면 안 되지. 어차피 점 P는 이 원위에 있어야 되니까. 어떤 상태가 됐을 때? 딱 이 상태가 넓이가 이제 각이 최대치 않니? 살짝 들어오면 더 줄어들잖아. 이 상태가 됐을 때. 이 상태가 어떤 상태야? 원하고 어떻게 만났을 때야, 지금 현재? 원하고 어떻게 만났을 때? 한 점에서 만났을 때. 그 말은 이게 뭐가 됐을 때? 접선이 되었을 때. 접선이 되었을 때, 이 점이 P가 된다면, 이 P, A, B의 각은 최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됐니? 그러니까 이 점이 P가 됐을 때. 그래놓고 지금 뭘 구하느냐면 AP의 길이를 구하래. 이거 길이 구하래, 이거 길이. 선생님, 이거 길이 어떻게 구해요? 이 점 P의 좌표를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구하냐?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들어와요.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원에 관련된 거 접선, 현 다 배웠어요. 원주각 막 이런 것들. 그때 이거 했어요, 분명히. 그때는 좌표를 하지 않고 이제 그림을 다 줬어. 요거 구하는 거래. 접선 구하네. 접선의 길이. 접선의 길이 구하라. 중학교 3학년 때 접선의 길이 구하라. 자, 중학교 3학년 때 요렇게 접선의 길이 구하라. 그럼 뭐 했는지 기억나요? 수선을 했습니다. 직각 만들고 이렇게 연결해서 피타고라스 썼어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요거 길이를 구해야 돼. 원의 중심에서 P를 연결해요. 그럼 여기가 분명히 직각이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낼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7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9죠. 그리고 반지를 우리가 6 알아냈으니까 여기가 6이죠. 그럼 이 AP의 길이는 루트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81 빼기 36. 그래서 루트 45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런 식으로까지 문제를 물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온방은 진짜 맘만 먹으면 상당히 완전 깊게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말했잖아. 상상의 나래가 펼쳐져야 된다. 그러니까 웬만한 공부로는 온방을 잡아낼 수 없어요. 진짜로. 좀 거만하게 나 이거 잘해 이렇게 했다가는 온방 문제 맘 먹고 내버리면 하나도 못 풀어요. 진짜로 겸손하게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문제를 풀어야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숙제 좀 하고